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신상익 선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신상익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요? 척추에는 여러 가지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정면에서 보았을 때 좌우로 휘는 척추 측만증,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 과도하게 숙여지는 척추 후만증, 뒤로 과도하게 젖혀지는 척추 전만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척추체의 회전 변형으로 인해 척추를 정면에서 보았을 때 옆으로 S자로 휜 것을 말하는 척추 측만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척추 측만증인데요. 병명이 척추 옆 구분증으로 변경이 됐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척추 측만증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편의상 척추 측만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추 측만증이 일단은 척추가 휜 상태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렇다면 발생 시기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자주 발생하는 연령대가 따로 있을까요? 네. 소아 및 청소년기에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키가 빠르게 커지는 사춘기 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척추 측만증 환자의 40% 이상이 10대였습니다. 네. 사실 의외입니다. 저는 나이 들어서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로 키가 빠르게 자라는 것과 척추 측만증이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척추 측만증의 많은 경우 특발성 측만증으로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키가 커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키가 급격히 자라는 청소년기에 발생,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 성장, 그러니까 키가 자라는 것과 측만증이 발생하는 것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있는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척추가 성장을 하면 길이가 길어지면 키가 커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근데 척추 측만증 환자에서는 척추가 성장을 해도 키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키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척추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만곡이 더욱 악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척추가 성장 중인 10대에 이 측만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측만증이 많은 경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특발성 말고 혹시라도 밝혀진 다른 원인은 없나요? 척추 측만증을 크게 분류하자면 구조적 척추 측만증과 기능성 척추 측만증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기능성 척추 측만증은 통증이나 생활 습관, 자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허리가 휘어진 상태를 나타내고요. 반면 구조적 측만증은 척추 자체의 변형으로 인해 만곡이 진행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구조적 측만증의 경우 대부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특발성 측만증이 많고요. 그 밖에 드물지만 선천적 척추 기형으로 인한 경우, 신경근육병으로 인한 경우, 근골격계 이상을 동반하는 기저질환으로 인한 측만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조적 말고 기능적 측만증은 단순 자세라든지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기능적 측만증은 자세 및 생활 습관, 통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적 측만증은 생활 습관 교정 및 자세 교정을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증상은 어떻게 될까요? 측만증이 생겼을 때 자각 증상이 따로 있습니까? 가장 흔한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 환자는 보통 아무 증상이 없이 척추의 기형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우 어깨 높이 차이가 나면서 좌우 가슴 돌출 정도가 다르게 되고요. 여아의 경우에는 유방의 크기가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등 쪽에서 보았을 때 한쪽 견갑골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고요. 대개는 변형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드물게 증상이 있은 경우에는 요통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네. 측만증 환자의 요통은 척추 휜 부위나 휜 정도와는 크게 연관은 없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통은 사실 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허리 디스크 같은 다른 질환으로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척추 측만증의 경우에서는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반면 허리 디스크는 허리 통증 및 신경을 자극해서 발생하는 방사통,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척추 측만증의 경우 대개 육안으로 확인되는 변형으로 나타나게 되며 진단되는 연령이 어린 경우가 많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방금 육안으로 변형이 확인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따로 있을까요?
거울을 보았을 때 좌우 어깨 높이의 차이가 있는지, 가슴의 돌출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좌우 등 높이의 차이 및 견갑골 돌출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관찰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초기 증상이 따로 없고 이렇게 휜 상태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진행이 된 후에야 많이들 알아채시기 때문에 좀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측만증을 방치해서 그 정도가 심해지면 이게 다른 문제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측만의 정도가 심할수록 앞으로 측만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네. 더불어 심한 측만증은 미용적인 측면에서 자신감의 저하 및 삶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 있고요. 요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폐를 압박해서 폐활량의 감소로 인해 폐가 기능이 저하되고요. 운동 능력 및 심장 기능에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